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의사들은 뭐라고 설명해? 기적. 의사 친구는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하더라고요. 의학도 과학의 한 분야라서 아직 모든 분야의 현상이 다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기적이라고 한대요. 오늘 같이 읽어볼 책도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계속 아픈 이유는 뭘까? 특별히 식단 관리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장수하는 이유는 뭘까? 인간관계가 치매에 걸릴 확률을 줄이는 이유는 뭘까? 즉, 건강은 단순히 병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잠재적 요인들이 있는데 가족과 친구, 이웃, 내가 사는 동네, 직장 등 건강과는 무관해 보이는 이런 사회적 요인들이 나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시 딱히 아플 이유가 없는데 나는 왜 아플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스스로 진단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이거 내 얘긴데 싶다면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한뼘 서재 다정함의 과학 시작할게요. 이 책은 토끼 이야기로 시작해요. 토끼를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에서 의료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는 게 정상인 이 실험에서 한 무리의 토끼는 이런 질병이 나타날 확률이 60%나 낮게 나온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이렇게 고민하던 의료진은 어느 날 이 미스터리한 결과물의 단서를 찾는 데 성공을 하는데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았던 토끼를 키운 의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토끼에게 먹이를 줄 때 말도 걸고 종종 껴안고 쓰다듬었으며 또 토끼들을 엄청 귀여워해줬어요. 건강하지 않은 토끼를 안아주고 애정을 주자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자는 이 연구에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만드는데 사회적 요인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발견해요. 즉,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사례가 나오지만 그 중심엔 췌장암을 진단받은 벨라와 의학적으로는 건강한 데이지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벨라는 췌장암을 진단받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젊어 보이고 얼굴에서는 빛이 납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미술 수업을 다니거나 산책을 즐기고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일상을 지내요. 반대로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인 데이지는 43살인데도 벨라보다 훨씬 생기 없어 보이고 원인 불명의 고통으로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면서 회사를 자주 빠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또 외로움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녀는 의사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어딘가 몸이 안 좋아요. 검사에서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누군가는 의학적으로 병에 걸렸지만 건강한 생활을 하고 다른 누군가는 의학적으로 병은 없지만 왜 몸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걸까요? 저자는 건강은 신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이유는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는데 아픈 사람들은 보통 외로움과 학대, 가난, 차별 등을 겪고 있었죠. 그러니까 건강의 본질은 사람들 간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망 판정을 받은 아기가 엄마와 아빠 품에 안기자 기적처럼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
1978년 신생아학자인 에드거 레이 사나브리아는 캥거루 새끼의 생존에 관한 기사를 읽은 후에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픈 아이에게 엄마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자고 제안을 했어요. 당시 그가 근무하던 콜롬비아 보고타 병원에서는 미수가 4명 중 3명은 목숨을 잃었었는데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아기를 꺼내서 엄마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자 생존하는 신생아의 수가 즉각적으로 증가했죠. 이런 현상은 신생아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가벼운 신체 접촉도 같은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어깨에 손을 얹어주거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줄 때 위안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스킨십에서 오는 연결된 느낌은 감정적인 애착 그 이상입니다. 손을 잡으면 혈압과 심박동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요. 자궁 안에 있는 쌍둥이도 서로 손을 잡는데요. 한 명은 건강하지만 다른 한 명은 많이 아팠던 쌍둥이 형제가 자궁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초음파 영상으로 발견되기도 했으니까요. 손을 맞잡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실제로 손 잡아주기 실험에서 전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여성들은 어느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을 때보다 자신의 배우자나 낯선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뇌신경 두뇌 스캔에서 두려움이 덜 활성화됐대요. 또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할 때 손을 잡아주면 두 사람의 호흡과 심장 박동이 같아져요. 더 놀라운 점은 이들의 뇌파도 같아집니다. 두 사람의 몸이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서적,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접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또 가벼운 신체 접촉 중에 포옹은 신체적 친밀감 외에도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포옹과 질병과의 연구에서 매일 포옹을 받은 사람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32%나 낮았어요. 물론 포옹을 한다고 해서 아예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요. 포옹을 하는 사람은 감기에 걸렸지만 심각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포옹을 더 자주 할수록 더 빨리 회복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야 자주 껴안고 뽀뽀도 하겠지만 솔로인 사람은 어떡하죠? 그럴 땐 미용실에서 헤어를 손질받거나 네일숍에서 손톱을 케어받거나 마사지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신체적 접촉 외에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나의 건강을 돌볼 수가 있어요. 400만 명의 건강을 표본으로 분석해 본 결과 비만은 조기 사망 위험을 30% 증가시키는 반면 외로움은 50%나 증가시켰대요. 이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면 질병과 뇌졸중 발병률이 약 30%나 증가하고요. 담배 하나씩 더 피울 때마다 사람의 수명은 11분씩 줄어드는데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를 피거나 과음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뇌는 사회적 거부와 신체의 고통을 비슷하게 처리한대요. 즉,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면 뇌는 그것을 실제로 칼에 찔리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인식을 한대요. 원치 않은 이별을 한 사람들이거나 누군가에게 심리적으로 거부를 당한 사람들의 뇌는 실제로 물리적인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백지영의 노래 제목처럼 말이죠. 앞서 소개한 대로 몸이 어딘가 계속 아팠지만 모든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온 환자 데이지처럼 외로움은 드러나지 않게 신체를 아프게 해요. 옥스퍼드대 진화심리학 교수인 로빈 덤바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명에서 5명 정도의 가까운 친구가 있을 때 건강에 가장 좋지만 당신을 지켜줄 단 1명의 친구만 있어도 도움이 된대요. 또 이런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1988년 사이언스에 실렸죠.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낄 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얻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가 없는 유일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핵심인데요.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되면 수명이 짧아진대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은 염증을 촉진하고 사람들을 침대로 기어 들어가고 싶게 만들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의욕이 떨어지는 등 아플 때 나오는 행동을 하게 한대요. 반대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몰입하는 상태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행복감이 높아지며 수명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지 않아도 사람들은 무언가에 집중할 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래도 이왕이면 마음이 즐거운 일에 집중하면 좋겠죠. 그래서 직장이나 집안일 외에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산책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를 벗어나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건강한 세포인 텔로머라아제 활동이 증가하고 질병 발병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혹여라도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없던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안 아프던 곳이 아프거나 이런 신체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날 땐 가장 먼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통증 같은 이런 증상들은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럴 땐 가벼운 명상이나 산책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명상을 하는 사람이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훨씬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설사 스트레스 수치가 높더라도 스트레스에 대한 두려움의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사망할 위험이 적기도 했고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교감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감정이에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애정,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우정, 깊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친밀감이 질병에 덜 걸리게 해주고 더 빨리 낫게 해주며 더 오래 살게 해줍니다. 다정함의 과학은 다정함이 그 어떤 약 못지않게 효과적인 진통제이자 치료제이며 비타민이면서 영양제라는 사실을 의학적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외로워하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함께 잠시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봄날입니다. 오늘의 함뼘 서재는 외로움이 사실은 몸이 만들어내는 이상 신호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읽어두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될 더 퀘스트에서 펴내고 이현주가 옮긴 켈리 하딩의 다정함의 과학이었습니다. Let's run up through